2025년 10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엔 4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고 그들은 모두 한복을 입었으며 단상엔 정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플래카드엔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그날 단상에 오른 사람은 대한노인회 제19대 회장이자 부영그룹 명예회장인 이종근이었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자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삶의 결실이 빛나는 황금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을 때 장내엔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종근 회장이 혼자 서 있을 때 한 기자가 다가와 요즘 노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종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겸손한 노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 오래 남았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엔 1,000만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그들 중 397만 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며 하루 평균 10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0.6명으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과연 겸손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외면하는 이 시대의 노인이 겸손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인 건지를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어떤 노인이 되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이 잔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제가 의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존경받는 노인과 외면당하는 노인 두 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그 경계선엔 무언가가 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지난 2주간 10개 이상의 보고서와 논문을 읽었고 50명 이상의 노인을 인터뷰했으며 20곳 이상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엔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로 OECD 평균 14.8%의 약 2.7배이며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 말은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더 충격적인 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46.2%이며 치매 유병률이 15.7%이고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33.1%라는 사실이었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40.6명으로 하루 평균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5년간 1만 8,044명의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이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붕괴이며 관계의 단절이고 희망의 상실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박사가 대한의사협회지에 쓴 논문엔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이 우울증과 신체질환과 사회적 단절이며 특히 배우자나 중요한 관계의 상실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문장이 있었고 이 문장 중에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던 이유는 그건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자각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는 이제 죽어야 가족들이 편해질 거라는 이 생각이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노인 개인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82세 박순래 할머니는 가진 게 없고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그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비참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해 보였는데 그건 그녀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달랐는데 그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으며 건강도 나쁘지 않았지만 매일 경로당에 와서 큰 소리를 쳤고 다른 노인들을 무시했으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는데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고 같은 말들을 반복했고 그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과거에 갇혀 살았으며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게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이종근 회장이 말한 겸손한 노인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으며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걸 인정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노인은 혼자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며 자기 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이지만 겸손한 노인은 혼자가 아닌데 그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가난한 노인은 어떻게 겸손을 지킬 수 있는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쪽방촌을 찾아갔고 그곳엔 87세 이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0만 원으로 사는 삶이었고 3평짜리 쪽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쪽방 앞을 쓸었고 복도를 닦았으며 옆집 할머니의 장을 대신 봐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일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며 웃었는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게 겸손이란 가난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였고 겸손이란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였으며 겸손이란 포기가 아니라 적응이고 굴복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OECD 평균 16.3%의 2.4배인데 이 말은 일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라는 건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노인 일자리의 34.2%가 단순 노무직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61.7%이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20주년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고 노인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단절이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인데 돈이 없어도 관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관계가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관계마저 없으면 그건 죽음이고 그래서 관계가 노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인복지관엔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 합창단이 모이는데 70대부터 90대까지 40명의 노인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순자야 오늘 목소리 좋은데
영수가 어제 병원 갔다며 괜찮아, 철수야 손자 결혼식 잘 됐어? 같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기억하는데 그게 바로 관계였습니다. 합창단 단장인 76세 최모 할머니는 나는 여기 오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니까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었고 이게 바로 노년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으며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었습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고 오만한 사람은 관계를 거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관계를 받아들이며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남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이종근 회장이 말한 겸손한 노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노인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과연 노인만 겸손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젊은 세대도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건지를 고민해 보면 답은 후자인데 왜냐하면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이기 때문이고 노인이 아무리 겸손해도 젊은 세대가 노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짐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은경이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그녀의 사진을 5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력은 잘못이지만 그 폭력 이전에 있었던 노인 폄하 발언도 폭력이었고 그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노인은 짐이고 노인은 쓸모없으며 노인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사회가 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가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고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줘도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시혜이고 시혜는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이고 노인은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이며 노인은 우리가 언젠가 될 사람이니까 노인을 존중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노인을 외면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으며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동네 산책 모임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으면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바로 존재의 증명이며 그게 바로 노년의 희망입니다. 셋째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쪽방 앞을 쓰는 것도 좋고 옆집 할머니장을 봐주는 것도 좋고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으며 그게 바로 존엄이고 그게 바로 품위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종근 회장은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대한노인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서 어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욱 나은 정책을 개발하여 1000만 노인을 대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좋은 말이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노인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인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겸손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며 아름다운 노년은 정책이 아니라 태도이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 39.7%와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 46.2%와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40.6명이라는 이 숫자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장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변할 수는 있고 우리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하게 늙어가는 법이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조건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토순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는데 만약 여러분이 노인이시라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관계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라고 만약 여러분이 젊은 세대라면 부모를 존중하고 이웃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길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기 때문이며 그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지금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노인과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내일도 모레도 그 선택을 이어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기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